3차 사이클 보시면은 가장 페이스가 빠릅니다. 반감기 이후에. 반면 2차 사이클은 어땠냐면은 큰 거품 없이 쭉 오래오래 가서 마지막에 고점 딱 한 번만 딱 찍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2차 사이클과 복부 수준으로 바닥에서부터 상승 속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2차 사이클은 지금 이 시점부터 15배가 올랐어요. 사이클 끝날 때까지. 이번 사이클에 지금부터 15배가 오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점점 2차 사이클과 이렇게 벌어지겠죠. 하지만 현재 현 시점까지는 2차 사이클과 거의 똑같은 페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이 얼마나 지금 좋은 사이클인지,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야 부를 만하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 책을 쓴 저자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가격이 좋았을 때 오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날짜가 이제 1월 8일인데 1월 6일 날 10만을 다시 돌파했다가 1월 7일에 지금 하락해서 9만 6천까지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빠진 원인이 뭘까요? 네, 일단은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좀 많이 올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달러가 조금 급격하게 하락한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원래가 이제 달러가 계절적으로 1월부터 하락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고 해야죠. 그럼 이거는 반대로 이제 트럼프 취임이 가까워지니까 선반영된 부분이 해소되는 일종의 뉴스에 팔아라 현상이 나오면서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나 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가격들이 올랐던 건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빠진 이유는 이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우선은 기업들의 채용 수요를 나타내는 잡 오프닝이라고 하죠. 채용 공고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최근 6개월 내에서 박스권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800만 건 정도가 나왔고, 또 ISM의 서비스 지수, 구매 관리 지수죠. PMI라고 하는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가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내는, 안 그래도 50이 넘었었는데 그게 더 올라서 54 수준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도 강하고 고용도 강하다. 그 다음에 애틀랜타 연은의 GDP 예측치도 2.4%에서 2.7%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강하고 고용이 강하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은 금리 전망치의 상향이 따라오죠.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4.7%,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4.7% 수준까지 올라가고 달러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급작스럽게 약간 하락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 비트코인에게는 악재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유동성 흡수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게 맞아요. 그래서 금리 전망치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나스닥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2% 조금 안 되게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5% 가까이 하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현재는 금리가 천천히 내리면 내릴수록 그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는 원래 최근 몇 달까지 전까지만 해도 거의 5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55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균, 역사적인 평균이라고 하는 게 55에서 64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을 향해서 올라가야 정상인 거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가 강하게 의심되는 거죠. 예, 근데 비트코인에게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금리가 천천히 내린 것보다 10배는 안 좋은 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거를 감안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 금리는 천천히 내린 편이 비트코인에게는 훨씬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제공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이 꼭 나쁜 건 아니네요. 오히려 골디락스에 가까운 거죠. 네, 경기가 너무 좋아서 막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야. 그럼 이건 너무 뜨거운 거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가 빠르게 내릴 거로 예상돼. 이건 너무 차가운 거죠. 근데 지금 금리는 어쨌든 내년에 한두 차례 내릴 예상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경기와 고용은 좋아. 그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골디락스인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금리가 오르면은 비트코인이 안 오를 거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역사상 가장 사이클 패턴이 아름다웠던 게 2차 사이클이거든요. 2차 사이클이 그냥 꾸준히 올라서 마지막에 고점 딱 한 번만 찍고 딱 끝난 제일 아름다운 사이클이에요. 2차 사이클 내내 금리 올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시장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은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제 호황기라는 뜻이잖아요. 그 경제 호황기의 초반부가 시장이 제일 좋아요. 그게 딱 언제였냐면은 지난 2017년 사이클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이제 금리가 이제 좀 지나치게 오른 타이밍이었죠. 그게 이제 언제 약세장으로 전환이 되냐면은 그렇게 호황이 계속돼요. 그러면은 거품이 계속 끼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치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결국 그동안 쌓였던 거품을 탁 터트리겠죠. 그때부터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호황기의 후반부 얘기고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 호황기 전반부는 최고의 시장 호황기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오히려 금리가 이제 거의 안 내리는 내년에 한두 차례밖에 안 내리는 그 상황이면서 경기도 괜찮죠. 그러니까 경기가 완전히 회복해서 경기 침체는 없으면서 한 1, 2년 지나면 경기 호황기로 완전히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침체 얘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밍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작가님이 지난 저희 이제 채널에 출연해 주신 게 12월 초쯤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출연하셨을 때 1월 정도에 이제 좀 큰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12월 한 중순 정도부터 10만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조정이 미리 당겨져서 온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1월에 또 한 번 조정이 온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정이 당겨진 거고요. 왜 이유는 일단은 10만 달러라고 하는 강한 저항. 이게 일단은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먼저 조정이 들어온 거고 이제 10만 8천 달러까지 올랐지만 사실 10만 달러를 그냥 완벽하게 뚫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다시 9만 달러 떼고. 네. 그러니까 그 10만 달러에 결국 벽에 막혔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FOMC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재정 정책을 얘기하면서 그로 인한 조정이 빠르게 당겨졌다. 트리거가 좀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2월 중순부터 조정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1월 조정이 항상 2주간의 음봉을 형성하고 3주차의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이번엔 정확히 어떻게 됐냐면 12월 3주차, 4주차 음봉을 겪고 1월 첫 주차부터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조정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 이제 보통 3주차, 4주차가 양봉이 짧게 형성되면서 조정이 끝나요. 네. 그 단계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변수가 1월 10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입니다. 고용보고서에서 갑자기 실업률이 확 튄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추가적인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장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래 1월에 오는 조정이 왔고 현재가 마무리 단계이나 혹시라도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조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조정이 끝나고 반등이 오는 시기를 그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고용 보고서 이제 안 좋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냥 실업률이 현재 예측치가 4.2%인데 안 좋다고 하더라도 4.3%? 그 정도가 되면 아마 다음 달 고용 보고서까지 확인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작년 7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 연속 한 달도 안 빼지고 월초 약세가 왔는데 그 월초 약세가 뭐겠어요? 고용보고서입니다. 네, 고용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월초 약세가 항상 리스크오프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7, 8, 9, 10, 11, 12 그 차트 한번 봐보세요. 예외 없이 그 고용보고서 발표 다음 주부터 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고서만 시장 기대치 수준으로 나와주면은 그 이후부터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1월 10일 고용보고서가 시장 기대치 수준으로 나와주면은 아마 여기서 이제 완전히 조정이 끝날 겁니다. 나 앞에서도 2주간의 음봉 후에 3주, 4주 되면서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번 1월 10일이 그 4주차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도 완벽하죠. 그러니까 고용보고서만 적당히 나와주면은 이번 1월 10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완전히 본격적으로 재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다만 고용보고서가 조금 안 좋을 경우에는 다음 달까지 한 달 정도 조정이라고 해서 크게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간 조정이라 그러죠. 횡보가 좀 올랐다 내렸다 횡보가 계속되는 그런 기간 조정이 한 달 정도 더 지속될 수 있다.
사실 이제 반감기 이후 다음 해에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12월 중순부터 조정이 길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지난 사이클에 비해서 너무 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과연 이게 제대로 사이클을 끝까지 갈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이클 보시나요? 끝까지 간다는 말이 나오면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말들이 사라지고 이제 이 사이클은 최고다. 이제 영원히 간다. 그럼 빨리 파셔야 돼요. 반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알아두셔야 될 게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사이클이 2차 사이클입니다. 반대로 역사상 가장 못났던 사이클이 3차 사이클이에요. 3차 사이클은 이렇게 쭉 올랐다가 그냥 중간에 60%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서 이 이전 고점과 비슷한 수준에서 종료된 이렇게 두 개의 쌍봉 모양이 형성된 굉장히 못난 이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이 왜 형성이 됐냐면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바로 제로 금리로 가면서 유동성 대확장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탄탄히 조정을 거치면서 현금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 유동성 폭풍에 의해서 레버리지로 가격이 완전히 올라 버립니다. 그러면서 FTX나 이런 데서 고객들이 레버리지를 구매한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 전부 자회사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공사 없이 마치 모래성 쌓듯이 레버리지로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3차 사이클 보시면은 가장 페이스가 빠릅니다. 반감기 이후에. 네. 그렇게 올랐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모래성이잖아요. 모래성은 파도 한번 딱 센 거 치면 휩쓸리잖아요. 그때 인도와 중국의 채굴 금지 나오면서 그 파도 맞고 바로 휩쓸리면서 사이클이 망했던 거죠. 네. 예. 반면 2차 사이클은 어땠냐면은 조금 오르면은 조정 한번 거쳐. 조금 오르면 조정 한번 거쳐. 마치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차근차근 그렇게 쌓아가면서 했더니 결국은 큰 거품 없이 쭉 오래오래 가서 마지막에 고점 딱 한 번만 딱 찍고 끝났어요. 고점, 모든 고점 지표가 최고점을 가리킬 때. 근데 지금 어떠냐? 2차 사이클과 복부 수준으로 바닥에서부터 상승 속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2차 사이클은 지금 이 시점부터 15배가 올랐어요. 사이클 끝날 때까지. 오, 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번 사이클에 지금부터 15배가 오르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점점 2차 사이클과 이렇게 벌어지겠죠. 하지만 현재 현 시점까지는 2차 사이클과 거의 똑같은 페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이 얼마나 지금 좋은 사이클인지, 페이스가 최고인 건지 알 수 있죠.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야 부를 만하죠. 지금이 이제 불장의 초입인데 현재 지금 기관이나 개인들의 움직임이나 동향은 좀 어떤가요? 기관들은 지금 작년 연말에 우리가 안 그래도 조정이 왔잖아요. 예측할 수 있듯이 현물 ETF나 이런 것에서 상당한 유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출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차익 실현이 있겠죠. 2024년에 가장 많이 오른 메이저 자산이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있겠고 120%가 올랐어요. 예, 나스닥보다도 4배가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우선 첫 번째가 있겠고 또 하나는 세금 수확입니다. 보통 그 손실난 그 자산과 이득난 자산을 같이 매도하면서 같이 매도하죠 보통.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일명 상쇄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에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났던 비트코인이 이용이 됐겠죠. 예. 그리고 리밸런싱이 들어갑니다. 특히 기관들은 연말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혼자 120% 올랐어요. 주식은 이거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죠.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그걸로 별로 안 오른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주죠. 이런 리밸런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세금 수확, 리밸런싱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연말에 굉장히 많은 유출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딱 1월 3일, 4일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1월이 정규 거래일이 3일째가 지났죠? 지금 3일째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아마 어제는 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좀 유출이 있었을 것 같은데 1차, 2차에는 거의 10억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어요. 10억 달러라고 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으로 치면 1만 개죠. 하루에 1만 개씩 비트코인을 매수할 정도의 순유입이 바로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작가님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올해 아마도 대규모 ETF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정대로 이렇게 자금이 계속 유입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이미 2024년에 비트코인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런칭한 ETF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건 그냥 확정된 거예요. 이미 2024년 끝났으니까. 그래서 총 1200억 달러 가까운 운용자금이 들어오면서 출시 1년 만에 출시 20년 된 금 ETF의 운용자금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의 IBIT는 블랙록의 같은 IAU라고 하는 금 ETF, 금 ETF 중 시가총액 2위죠. 의 운용 자금을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넘습니다. 단 1년 만에. 아마 올해는 금 ETF 중 1위인 GLD를 넘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서 이미 엄청나게 성공적인 런칭을 했는데 보통 이런 ETF가 1년 차보다 2년 차가 원래 유입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모든 ETF가 출시하면은 1년 차보다 2년 차가 유입이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어떤 ETF가 출시하면은 대부분의 기관은 바로 투자를 못 해요. 12개월에서 18개월의 실사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현물 ETF가 승인된 게 언제냐? 1월이잖아. 2024년 1월. 그럼 2025년 1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 대부분의 기관들이 실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ETF들이 2년 차가 유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2년 차죠. 근데 1년 차도 20년 된 금 ETF 전 세계 모든 자산 시가총액 1위인 금 ETF를 능가할 정도의 유입을 이뤘어요. 그러면 2년 차는 그거보다 더 대단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유입이 기대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겠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죠. 1월 20일에 취임식이 있습니다. 취임식 이후에 또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보통 대통령 취임식 전후가 보통 조정기예요. 그 당선 이후에 기대감의 상승을 하다가 연초까지 산타랠리라고 하죠. 이어지다가 아니 1월 중반 정도부터 이제 그 선반영됐던 거에 대한 뉴스의 파라라가 나오면서 정작 취임하는 시기는 조정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엔 그 조정이 FOMC라는 트리거에 의해서 좀 당겨져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고용 보고서만 이상이 없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 취임에 맞춰서 최초의 친암호화폐 대통령 취임이잖아요. 오히려 기대감으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취임 이후입니다. 취임 이후에 적어도 100일 이내에는 뭔가 변화가 나와야 돼요.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트럼프는 분명히 암호화폐 친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나와야 돼요. 그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공약했던 비트코인 20만 개를 팔지 않는 국가적 전략 비축물. 이게 행정명령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C 지장이 바뀌잖아요. 게리 겐슬러 해서 폴 애킨스로 반암호화폐적이었던 규제적이었던 SEC에서 친암호화폐적인 규제 완화적인 SEC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그런 뭔가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나온다면은 가격이 순조롭게 갈 것이고, 만약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은 갑자기 공포감에 매도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뭐 텍사스나 펜실베니아 등 이렇게 미국에서 그 각 주에서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이게 통과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뭐 세금 정도 받는 거. 왜냐면 텍사스 이쪽은 아시겠지만은 채굴주들이 많잖아요. 채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채굴 기업들의 세금을 그냥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거죠. 네, 그 정도는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핵심은 정말로 준비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그 주정부가 자기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느냐입니다.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이고, 그냥 단순히 세금 정보로 받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인정하거나 이런 거는 아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5-6개 주가 그거를 발의를 했으니까 한두 개 주는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주정부가 정말로 구매를 하느냐이고, 요거는 2025년에 한 개 주라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 주라도 만약에 그걸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최근에 보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또는 무슨 채굴 기업들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일단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작년 한 해에만 거의 2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는데, 2024년은 저는 정말 명확하게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계로 편입되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현물 ETF 승인 당연한 거고, 원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 하나만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스닥에서만 한 8개 정도 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주류 금융계에 편입되는 원년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득입니다. 이득.
프로핏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프로핏이냐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024년에 미국 전체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미 실적을 입증한 건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이걸 그대로 따라했잖아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부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이걸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 모든 주식 중 수익률 1위였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이거의 원조 회사는 미국에서 1위고 이걸 따라하는 사람은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뭘 입증하는 거겠어요? 비트코인을 사는 게 굉장히 이득이다라는 걸 그냥 그렇죠. 대놓고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블랙록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1년 만에 20년 된 금 ETF를 2배 뛰어넘었어요. 2배 뛰어넘었다는 건 뭔가요? 자산운용사들의 관리하는 자산이 커졌다 이꼴 뭔가요? 수수료 증가. 이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득입니다. 네. 이득 때문에 모든 기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결국 비트코인을 포함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 비트코인이 메이저 자산 중에서 역대 연평균 수익률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예요. 지금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60%가 넘는데 메이저 자산 중에서 이 정도 되는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관들 펀드들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으려고 할까? 수익률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결국은 이득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2025년이 비트코인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해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트코인에게 혹시 호재, 악재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기대하고 있는 최고의 호재는 사실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 비축 법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0만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십만 개라도 직접 구매를 하게 되는 거. 이게 뭐 최고의 호재일 것 같고 이거는 정말로 국가 간의 비트코인 패권 전쟁을 정말 촉발시킬 정도의 엄청난 영향을 가질 것 같고요. 그 경우에는 기존에 예측했던 모든 목표 가격들이 무의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최고의 호재고 최고의 악재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반대로 트럼프가 무시를 하는 거. 기존의 공약을 안 지키고 암호화폐 쪽 거의 뭐 신경도 안 쓰고 이제 난 당선됐다. 아몰랑 해버리는 게 하나의 악재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여전히 경기 침체입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실업률 여전히 갑자기 한 4.4%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바로 다시 경기 침체 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장단기 수익률 역전이 해소된 지 얼마 안 되죠.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오죠. 이 올해가 딱 그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2025년은 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해가 아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로 나타난다면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뭐 정상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3차 사이클처럼 될 거라 생각해요. 경기 침체라고 하는 엄청난 악재가 발생하죠. 중국 악재가 발생해서 사이클 중간에 60% 하락했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팬데믹 때 그 정도 하락했었죠. 그러니까 사이클 가다가 경기 침체 한 4월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한 5, 60% 하락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직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팬데믹 때. 바로 제로금리. 네. 유동성 대확장. 그러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대상승. 그러면 3차 사이클이 2021년 4월에 64,000달러 찍었다가 60% 하락해서 2만 달러 때까지 갔다가 다시 2배 이상 올라서 69,000달러로 끝났잖아요. 딱 그런 모양의 좀 못생긴 사이클로 끝나지 않을까. 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그렇게 예상해요.